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러다가 계속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 반갑습니다. 대방고시학원 장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미생물 때부터 우리 이제 2달 동안 봤다가 한 주 잘 쉬셨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 우리 미생물 또 문제풀이 개강하니까 또 만나겠지만 이게 또 이제 원래 이 시간이 가장 떨리는 시간인데 익숙한 얼굴들이 또 이렇게 앞에서 저에게 미소를 발사해주고 계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이제 항상 원래 이제 미생물도 이미 개강을 해서 저희들은 2022년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항상 이게 위생학에 대한 저의 애틋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식품위생학 개강을 하니까 진짜 2022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이렇게 위생직 과목의 시험 과목의 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해보고 작년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마스크까지 끼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발 이걸 벗고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OT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2022년도로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식품위생학 이제 과목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제가 6월 달에 사실은 식품위생과 식품화학 그 커리큘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 과목의 첫 시간에는 이제 이 과목에 이제 좀 더 집중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커리큘럼 부분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초시인 분들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조금은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리고 어떨 때는 입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나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해야 되나 할 만큼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계속 데이터를 이제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그 경력 경쟁이든 그다음에 교육청이든 뭐 지방직이든 다들 이제 궁금한 것들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처음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항상 입으로 그냥 떠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식품위생직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직은 우선 우리가 2022년을 대비하고 있죠. 그러면 내 지역은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몇 명이나 뽑을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발표가 날까? 이거는 모두 2022년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나요. 빨리 나면 1월 중순,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나면 설날 이후 2월 달 이렇게 나는데 그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이만큼의 채용을 하겠다라고 전국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고를 보고 내가 이제 몇 명을 이제 선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때 공고가 나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몇 명이나 뽑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아무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면 되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나는 김포가 났으면 좋겠 김포가 나든 안 나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걸 하면 되고 보통 3월 달, 4월 달에 그러니까 2022년이라고 했을 때 3월, 4월 달에 경상북도 경력경쟁과 경기도 경력경쟁 두 가지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5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이라는 말이 사실 올해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6월에 이번에도 시험을 봤어요. 6월 5일에.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직하고 그다음에 전국 교육청의 시험이 시행이 돼요.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이 같은 날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문제가 동일해요. 그래서 식품위생과 식품화학이 모든 교육청이 동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같은 곳에서 문제를 내서 전국이 같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교육청은 시험이 같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자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대전이면 대전에서 출제를 하고 전남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광주, 전북이 호남권이라 해서 그 세 지역이 같은 문제를 봐.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이제 규칙을 정해서 시험을 보고요. 마지막에 시험 보는 데가 이제 10월 달에 경상남도에 경력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21년도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경남은 올해 시험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친구들은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 호흡하고 있고 이미 이제 10월 16일에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김병현 선생님이랑 다 우리 팀도 가서 시험 실제 보고 또 복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남 시험을 그러니까 복원된 문제를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타 지역 21년도에 시행됐던 모든 위생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이 내년 1월 달에 문제풀이 시간에 모두 다 풀어줍니다. 예, 그 문제는 다 풀어주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지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0월 달에 시행이 되고요. 이제 간혹 충남의 경력 경쟁이 뜬다거나 2019년도인가 한 번 뜬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경기도가 추가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직을 3명. 그때 3명이어가지고 경쟁률이 198대 1이 애들이 거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당연한 거다. 이 인원이 다시 3명이 몰려있으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률을 보고 이 말도 안 돼. 근데 결국 19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아이는 우리 학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뭐냐면 그 한 자리 한 명이어도 될 친구, 그 자리 내 자리다라고 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면 그 자리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실제로 갔어요. 그때 그 3명이 다 대방고시에서 합격해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성남하고 김포에서. 그래서 나는 3명이든 4명이든 제발 뽑기만 해라. 내가 맨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 추가 공고가 난다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달쯤에 경기도가 추가 채용 공고를 나왔을 때 그때 시기 위생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가 이제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시험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경북, 경기도 4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 6월 달에 있었고, 지방직도 6월 달에 다 같은 날에 봐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공개 경쟁이라고 하고요. 여기 경력 경쟁이라고 합니다. 공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국어, 한국사, 영어. 그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그 과목들. 그것들을 하고 전공을 2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친구들은 5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죠, 사실은.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6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1명 채용을 하니까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문제 이제 단원별 기출 현황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OT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생학 단원에서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현재 이제 저의 선생님 책 완전 자기 중심적으로 내 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이제 위생책은 10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 단원별로 출제 양상을 좀 보면은 보통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경북만 이번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단원은 2단원입니다. 식품과 미생물. 근데 단원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출제가 우리가 식중독 파트보다 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2번. 2번째 파트이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3총사죠. 식중독 3총사, 세균,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3개의 파트는 여기 3개를 다 합치게 되면 보통 평균 9문제 정도. 지금 여기 통계를 보셔도 한 11문제에서 그러니까 8문제, 적게는 8문제에서 11문제까지. 그죠? 그 경북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나 이제 이 지방직은 전남권입니다. 전남하고 전북하고 광주.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이 문제를 봐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복원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그러면 다른데 대전이나 뭐 강원 이런 데는 현재 복원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부산이나 이런 데. 제가 한 10개 정도로 몸을 변신해가지고 다 뛰고 싶은데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이 파트에서 9개에서 10개, 평균 9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파트는 또 1개 정도? 기생충 1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아니면 둘이 합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지역에서 2개 이상 감염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국 계속 연결되면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감염병 파트 문제는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다음에 기생충도 거의 안 나오거나 운 좋으면 한 개 나오거나 이랬는데 이번엔 다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다 나왔고요. 요즘에 이제 핫한 파트는 요 햇서 파트하고 사실 자연독 파트와 햇서 파트가 핫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다빈도 기출분석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은데 자연독 문제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들이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햇서 파트도 원래 이제 한 문제 나와요. 대부분 7원칙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위생관리 파트가 작년 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문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경기도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생검사 파트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출제되지 않았고요. 첨가물은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첨가물 파트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 2021년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시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3과목 100점이 3명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과목, 제가 그 시기직 강사를 하면서 위생학만 100점 말고 2과목 100점을 제가 저희 학원 인터뷰가 있는 그 친구를 처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 100점 맞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친구, 그때는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100.5를 맞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가 당시에는 가산점 1점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101점이 최대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걔가 정말 대단하다 진짜 그랬는데, 올해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만 4명인가 5명 돼요. 100점이. 근데 경상북도는 3과목 보거든요. 3과목 100점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저희 인터뷰 하신 친구도 있지만 다른 타학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점이 많고, 포항 같은 경우는, 경북의 포항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98.33이에요. 그 말은 3과목에 하나를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선이라는 게 초시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합격선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명의 필합생을 뽑았잖아요. 필합생이 10명의 필기 합격생이, 그러면은 1등부터 10등까지의 평균이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거든요. 평균이 아니라 이 10명이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10등의 점수예요. 합격선이라는 거는. 그러면 98.33이 꼴등이라는 거예요. 꼴등 합격자라는 거예요. 합격자 중에 꼴등. 그러니까 1등인 친구는 무조건 100점 넘으면 100점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게 가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항은 거의 정말 약간 경기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근데 경기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4월 달에 경기도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점수가 낮았던 지역이 용인. 근데 그게 가장 의아했어요. 왜냐면 용인은 인기 지역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뽑을 때 되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 머릿속에 위에 화성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지우고 수업을 하는 중에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안 쓸까? 파주를 쓸까? 뭐 이렇게 다 애들이 그거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운명이 갈라져요. 그 지역을 선정할 때. 근데 이번에 용인은 원래 인기적인데 아마 너무 인기적이니까 많이 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천운이라고 봐요, 용인을 쓴 친구들은. 그래서 85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이제 9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선이 97점이기 때문에 1등은 당연히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그 지역을 골라서 가는 그런 경기도와 같이 뭐 전남이라던가 이렇게 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역적 편차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평균 했을 때는 한 92점 정도 되니까 이게 전 지역을 합쳐서 평균을 해도, 그러니까 3개 이상 틀리면 어느 지역도 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전공 과목이 식품위생과 식품화학의 선생님도 이제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교육청 거의 슬슬슬 이렇게 풀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게 나왔고, 이제 복원을 해 주었고, 복원한 내용이 실제 정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성대표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확인해요. 왜냐하면 비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옮길 때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옮깁니다. 난 2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적에서 내가 하나를 틀리면 내 답이, 내 가답안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가답안을 공개하는데, 우선 100점 100점이 나왔으니까
제 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지 않았고 실제 성적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현재 아직 전형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경기도 전국의 교육청들이 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은 똑같이 봐도 일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속속들이 최종 합격이 발표되고 있지만 지금 아직 경기도 교육청 발표가 나지 않았고 실제 11명 채용인데 14명을 뽑았습니다. 필합을 교육청을. 근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양성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성분의 그 비율이 왜냐하면 10명이 넘어가면 양성평등제 적용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우리가 경력 경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은 경기도를 한꺼번에 뽑은 다음에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자르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4명 필합생 중에 저희 대방고시는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합격을 다 응원하고 현재 선생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여러 개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면접까지 다 치렀고 11명의 모든 학생이 합격하기를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이렇게 지금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성적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많이 틀리면 하나나 2개 정도 전공에서는 이렇게 됐었고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465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465점을 환산하면 93점이라는 거예요. 평균 5과목의 평균이. 그러면 그게 14등, 그러니까 꼴등, 11등, 12등 친구의 점수가 465점이라는 얘기니까 1등은 제가 안 친구 한 명도 48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적이 높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 친구들도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는 다른 지역들은 80 몇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시를 고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천차로 70 몇 점인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경기도는 역시 경력 경쟁도 힘들고 교육청도 성적이 만만치 않게 아이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 가산 5점이 있어요. 영양사나 위생사가 있으면 또 기사가 있으면 5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친구의 점수가 88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산 5점을 받아서 93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교육청도 시험은 이제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커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보다도 높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제 경기도 경력 경쟁 친구들 경력 경쟁이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경력 경쟁만 우선 좀 19년도 그 전 것도 다 갖고 선생님이 2012년도부터 모든 단원별 출제 현황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 19년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9년도는 시험이 2번 있었다고 했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있었고요.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시험이 있었고요. 출제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19년도가 가장 파란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18년도까지 문제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다가 19년도에 굉장히 긴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막 한 번, 2번, 왜냐면 화학도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이때 가장 시험 끝나고 제일 시끄러웠어요. 막 복원하는데 막 너무 애들이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그 다음에 20년도, 21년도는 시험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21년도도 어렵지 않았죠, 올해도.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번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지금 20년도만 3문제가 나왔어요, 20년도에는. 근데 보통 한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법규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개요 부분.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라던가, 그 다음에 목적이라던가, WHO의 정의,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범주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 같은 경우도 3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3문제 가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식중독 삼총사 역시 마찬가지로 8개에서 9개 정도 출제가 되죠. 꾸준히 8개, 9개, 8개, 8개, 9개, 8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역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감염병도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안 나왔죠. 근데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됐고 하나에서 2개 뭐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생충 같은 경우도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해썹 같은 경우는 19년도가 굉장히 특이한 해였어요. 그래서 해썹에서 무려 5문제가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그걸 복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문이 길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때 갑자기 이 영업관리 있죠. 영업관리에 문제가 와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근데 다행히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그때 막 그 배수구 인치 막 이런 게 나왔어요. 4에서 6인치 막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진 않았지만 굉장히 지문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컨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쑥 풀었다가 다시 가서 다시 풀어야지 근데 다시 못 돌아갔어.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20년도, 21년도는 지금 계속 2년째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또 대비를 우리가 할 거고요. 위생검사는 19년도에는 이렇게 각 출제가 됐지만 이 뒤에는 출제가 안 됐고 첨가물은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1문제 정도, 두 번째 파트에서는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식중독 파트에서는 보통 9문제 정도, 감염병 하나, 기생충 하나, 그 다음에 해썹 2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위생검사 같은 경우는 하나, 그 다음에 첨가물 2개, 이렇게 정도 출제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정적인 것은 식중독밖에 없어요. 식중독이 가장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다른 파트들은 선생님이 쭉 위생 강사로 살아봤잖아요. 아주 험난한 과목이에요, 위생이. 시험만 보고 나오면 이 일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생충이 막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첨가물이 1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약간 다른 파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심하고 그 심한 게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이렇게들 출제됐다 해서 어느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2021년도 아까 앞에서 여기 지방직 문제만 공개되지 않았고 나머지 문제들 19년도, 20년도, 21년도 모든 경기도부터 교육청 전부 다 기출해설 특강을 선생님이 학원에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다 그러면 꼭 살펴보시고 교육청 분들도 경력경쟁 시험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실제로 6월에 교육청 시험을 보지만 4월에 경력경쟁 시험 신청해서 많이 보러 옵니다. 위생 많이 보러 와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위생 문제 뭐 나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이번에 경남이 나오면 또 경남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도 제가 이제 보면 이때도 경상북도를 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시험이었거든요. 이때 이 경상북도를 전부 풀어줬는데 똑같이 시험 배당체 암원도가 똑같이 경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 대박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 이거 봐 하면 다 보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생학 커리큘럼 한번 살펴볼게요. 위생학 커리큘럼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식품 위생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월부터 8, 9, 10월 이제 3달에 걸쳐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작년에 봤더니 48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대방고시 올 때마다 한 32강 정도 했었는데 해년마다 슬금슬금 강의가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48강을 했거든요. 그 이상은 안 늘어나려고 지금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말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럼 심화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기본 강의가 50을 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한 40 정도가 좋은데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게 또 나오면 또 이걸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기본 이론 강의는 한 50강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올해 22년도부터는 이제 그 기본 이론 강의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꼭 문제입니다. 이제 꼭 문제는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꼭 문제라고. 얘들아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틀 밤을 밤잠을 설치고 이름을 뭘 할까. 근데 제가 18년도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론 수업을 들을 때도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미니 테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내년에는 준비를 해볼게.
내년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내년에 해볼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도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걸 하지 못했는데 이러다가는 죽기 전에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쁜 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미생물 때문에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는 해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해서 생각을 해서 이론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론 수업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과 이제 많이 피드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론 수업을 할 때는 내용을 외우지 않잖아요. 외울 게 뭐야. 적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괄호놓기에 답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화이론 수업할 때도 보면 심화이론 프린트 지난번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괄호가 있거든요. 심화이론에 가도 이 괄호를 잘 못 넣어요, 아이들이. 이 괄호를 넣을 때쯤 내년 한 1월달, 2월달 되면은 괄호가 뭐야? 다른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OX 되게 어려워요. OX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특별반 때 OX 하거든요, 선생님이. 진짜 많이 틀려요. 다 베테랑들도. 그래서 OX도 어려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우선 괄호놓기거든요. 근데 괄호놓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그 문장을 뜯어오면 되거든요. 나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개념을 잡을 건데 대신 사지선다형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괄호놓기인데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그 4개 중에 하나로 고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외우지 않아도 주관식으로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 WH 정의를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괄호 부분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명히 듣잖아요. 그러면 한 단원이 끝날 때쯤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생육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보다 쉽게 고를 수 있고 모르더라도 이 중에서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2번 해볼까? 3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는 꼭 문제를 이제 올해부터는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매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단원별로 할 겁니다. 단원별로 하고 문제 개수는 그 단원이 조금 많은 게 있으면은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뤄내는 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 사지선다가 더 어렵죠. 다른 보기를 만들기가 더 어렵죠, 사실은. 근데 되게 쉽게 보기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문제를 막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로 꼭 문제는 단원별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제공을 해줄 거고 수업 다 끝나면 꼭 문제 답도 따로 정리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올해부터는 심화나 이런 답을 다 따로 해서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그 자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꼭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한 1, 2년 뒤에는 꼭 문제집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꼭 문제집.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괄호놓기와 사지선다가 합쳐져 있는 꼭 문제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 이론 끝나게 되면은 심화이론 수업이 들어갑니다. 심화이론은 아까 봤듯이 프린트를 봤듯이 이렇게 괄호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보기가 있는 거를 번호 집어넣기를 한다거나 연결하기를 한다거나 요렇게 하는 정리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 심화는 지금까지는 그 심화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수업을 들어야만 하니까 답을 주게 되면 수업을 안 들으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특히 이번 올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쪽지 Q&A, 카페, 채팅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제 특히 지방직이나 교육청 하시는 분 5과목이다 보니까 나의 커리를 다 못 들어요. 내가 보니까 경력 경쟁은 심화 한 5번 듣고 문제풀이도 한 3번 듣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심화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답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답지를 줘서 우리 지방직 친구들도 괄호넣기 연습하면서 답을 빨리 맞춰서 시간을 줄이는 거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내년 1월 달부터 들어가요. 1, 2, 3개월 동안 들어가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올해 풀었구나 1월 달에 2021년도 문제집에 풀 때 제가 보충 문제랑 그다음에 2020년도 기출 문제를 핸드아웃 줬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문제집에 녹여서 다시 문제집을 정리할 거고 문제집과 함께 2022년 1월 달에는 다시 2021년도 기출된 지금 5개 지역 있잖아요. 5개 지역 모든 위생 문제, 기출 문제를 핸드아웃으로 주면서 같이 풀어보는
걸 할 거고, 저희 위생 문제집 맨 뒤에 보면은, 아직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21년도 문제집 보면 맨 뒤에 모의고사 5회치를 넣어놨거든요, 선생님이. 옛날에 시험 봤던 옛날 거 자료예요. 그게 아마 19년도 실전 모의고사 자료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문제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죽을 고생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세스 해가지고 21년도에 5회치 모의고사를 넣었는데 수업은 안 해줬어요. 풀어보세요. 질문을 하세요. 카페에다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애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 모의고사를. 그래서 올해는 그 5회치 플러스 20년도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걸 또 프로세스해서 10회치 모의고사를 넣어놓을 생각이에요. 그 문제집에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엔 이제 그저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실전 모의고사 8회분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아마 경력 경쟁은 거의 파이널을 못 듣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못 가요. 근데 이제 공개 경쟁 분들은 파이널까지 듣고 5월 달에 파이널 하거든요. 6월에 시험 보시면 돼서 이렇게 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 2회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동영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장처럼 와서 40분 동안 시험 보고 OMR을 학원에서 처리해줘요. 오래 기계로 처리해준 사이에 딱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김병희 선생님 들어와서 바로 해설을 해주고 제가 들어와서 바로 해설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그런 특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커리큘럼 이야기는 선생님이 다 했고요. 이제 위생학 교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자, 식품위생 교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학생분들하고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표지를 처음 받자마자 저도 오늘 처음 아직 새 거예요. 오늘 처음 받았는데 표지만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편집장님한테 대박이라고 내가 막 카톡에다가 이렇게 남겼는데 위생학 교재가 이제 나왔고 그 법규 부분 당연히 이제 바뀌어 있고 바뀐 부분들은 모두 설명을 최대한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전에 거랑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미 작년 책으로 단권화를 시켜놓으신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이거 다시 할지 그거를 그대로 이용할지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너무 바뀐 게 많으니까 그냥 새 거 한 게 낫겠다 하면 새 거에다 하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 여기 바뀐 거 맞나요? 맞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모두 이제 부분 다 이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뀐 내용들 뭐 2022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뭐 용어의 변경 또 공유 주방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22년도, 짝수년도에 어떠한 법이 시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뭐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시행되는 게 많아요. 21년도보다, 홀수보다 짝수년도에 시행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 짚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처음 공부하실 때 위생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방대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내용은 어떤 교재나 또 시중 교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권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단권화를 할 때 선생님 책도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 때 보는 책에 비하면 서브노트 같은 거예요. 개조식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책을 바탕으로 뭐 스프링 제본해서 여기다 계속 그 자료를 끼워 넣으면서 이 책을 단권화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내가 나만의 노트를 만들겠다 해서 서브노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자기가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서 나중에 한 경력 경쟁 같으면 한 12월, 1월 달 되면 이제 계속 무한 반복 이제 그 암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가서 막 허둥지둥 하지 않게 딱 준비를 해놓고 그때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문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면 되고 다 자기 자신 알잖아요. 저도 좀 저를 아는데 서브노트를 끝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서브노트 좀 해볼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나갈 때 교보 간다 이제 내가 교보 가가지고 거기서 한참 걸려 이제 제일 예쁜 공책을 사야지 막 이래가지고 인덱스 이렇게 그래서 펜 고르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형광펜 막 이렇게. 그래서 한 2단원까지 가다가 지쳐 이제. 나는 그런 애다 그러면은 서브노트를 하는데 시간 너무 쓰지 말고 내 책에 단권화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반복해서 외울 것만 하나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이제 지금 오늘 수업 듣고 또 동영상을 들을 거고, 또 인강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초시다, 처음이다 하면은 지금 오늘 수업을 할 때도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도 말하고 판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계속 스페이스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멈췄다가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쓰기 전부 다 내용을, 내가 말한 내용을 빠지지 않고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나 주셨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빠지지 않고 정리, 그냥 계속 천천히 들으면서 그 다음에 다 했다 하지 말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2배속으로. 그러면 분명히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쭉 내가 그 다음 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말했고 내용 다 썼고 막 이렇게 하면 들으면 그 2배속은 4개 강의는 금방 들어요. 쭉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럼 2번까지는 꼭 지금 내가 이론 수업 하는 동안에는 정리 한 번, 그 다음에 2배속으로 한 번 더 들어서 내가 빠지지 않고 정리했는지 내용 한번 정리 이렇게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완료하고 와야, 위생도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고 와서 다음 주에 또 들으면 토요일 날 강의 올라오면은 또 내용 한번 쭉 정리하고, 이렇게로 그 동영상을 응용을 하시고, 위생은 그냥 말 그대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의 난이도가 쉬우면 사실은 공부 인제 안 하고 그냥 조금 공부했는데 성적이 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실수를 해서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생 과목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나중 되면 화학보다 위생이 더 어려워 이런 말 정말 많이 듣는, 그리고 실제 시험 봤을 때도 시험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꼭 한두 문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변별력을 주려고. 그런 것들은 함정이 있어요. 네, 40분의 시간 동안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그때 갑자기 나는 분명히 이게 나와 생각하면 구리가 많은데 자기 혼자 칼슘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일이 진짜, 왜냐하면 너무 극도의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정말 충분히 외워놓고 무한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번 들었으니까요. 아니에요. 2번 들었을 때하고 3번 들었을 때하고 4번 들었을 때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해독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완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내가 가르쳐주는 수업,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업을 정확히 다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하려면 심화도 듣고 한 문풀 정도 할 때 그때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작년에 들었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그 위생학과 관련된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식품위생학 관련된 이런 교재를, 또는 그 대학교 때 썼던 교재들 있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는 18년도인가 19년,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교재가 대학 교재였어요. 위생학 교재. 근데 그 책에서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책에 그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했어? 바로 샀지. 나도. 왜? 그래, 이런 책이 있었어. 그럴 만큼, 그러니까 그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이제 가져다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 책은 문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외우기 위한 것들이고, 시중에 있는 교재를 읽어보면 말글로 써져 있잖아. 식중독이랑 이런 것도 또 역사도 나오고 이런 사례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될 때 그냥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 교재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또 되게 운이 좋으면 내가 봤던 게 그대로 보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시중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은데, 주의할 점은 지금 이제 나가면서 교보에 간다 또. 나 초신데? 안 돼. 왜냐하면 시중 교재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고 나는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만 다른 책이 있을 수 있을 때, 선생님은 A라고 했는데 얘는 왜 B지? 막 이러면 그 시간 아주 날리는 거야. 아까워. 그런 시간 차라리 TV를 봐. 차라리 넷플릭스를 봐.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태권도 이렇게 하는데, 자,
옆 도장을 깨러 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단급이 올라가 옆 도장을 깨러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거에 눈 돌리지 말고, 근데 시험대 가까울 때 어느 정도 내가 선생님 공부를 흡수했잖아. 그러면 시중 교재 꼭 한두 권. 그리고 선생님 그럼 책을 추천해 주세요. 진짜 많은데 선생님이 책을 출판사를 딱 이거 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 말했으니까 굉장히 막 신뢰 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특정 애들이 많이 보는 책 몇 권을 내가 알려주긴 해요. 물어보면. 그러면은 가서서 보세요. 그러면 가독성이 좋은 책들이 있어요. 되게 바이블 같은 책이 있고 가독성이 좋은 책들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책을 보시면 돼요. 어디서 나올지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시중교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들으신 적 있죠? 시사적인 내용 봐야 되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우리가 식중독이 터진 게 뭐 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뭐 있어요? 그치. 브랜드를 말할 뻔했어. 그쵸. 분당에서 김밥 사건이 터졌고, 그 지금 원인균이 지금 어디로 추정되고 있어요? 살모넬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역학조사가 끝나서 살모넬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쫙 읽어보는 기사를. 선생님이 지금 본 데까지는 환자의 분변에서는 살모넬라 나오는데 김밥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래서 식중독의 역학조사 굉장히 어려운 거. 둘 다 딱 나와서 살모넬라 톰슨 하면 딱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8년도에 그게 초코 케이크처럼 톰슨 하고 밝힌 거는 그 물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지만, 현재 그 김밥을 먹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공통적으로 살모넬라 나오시는 것 같은데, 김밥에는 잘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건 더 이루어지겠죠, 조사가. 근데 김밥에 살모넬라, 그러면 식품을 바로 떠올려야 돼요. 그럼 뭘 것 같아요? 계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김밥 하면 딱 먼저 선생님은 황색포도당구균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색포도당구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아요. 근데 살모넬라래? 라는 소문을 들으면 계란 지단이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코케이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계란 믹스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지금 이제 역학조사 끝나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스크랩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 돼서 찾으려고 그러잖아.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많이 뜨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선 시험에 이런 시사적인 19년도 같은 경우도 조개젓을 먹지 마세요라고 공문이 왔는데, 전국적으로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왜? A형 간염 때문에. 그런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 시험에 A형 간염이 나왔어요. 조개젓 예시와 함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이번에 경력 경쟁 상반기에 이제 면접 후기를 보시면 알몸김치 같이 최신 이슈가 되는 거를 면접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나중에 나 어차피 면접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채워 놓으시는 거면 알몸김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생각해가지고, 또 요즘에 어떻게 돼요? 코로나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음식과 관련된 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연결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 원산지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원산지 표기. 알몸김치 딱 들어오자마자 중국산 김치 안 먹어. 근데 중국산 김치인지 어떻게 알아? 원산지 표기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경기도 준비해야 돼요. 물론 뭐 지방이라고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지방직이라고, 교육청이라고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 경기도 경력 경쟁의 상반기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6월 달에 교육청과 지방직 학생들에게 좀 이슈가 되는 질문을 배포했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질문 많이 나왔어요. 뭐 MZ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생직을 준비하면 지역 상관없이 다 같이 으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모든 교류는 선생님이 앞장서가지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실강생 분들을 먼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론 전 싫어요 하면 안 해요. 근데 지금 위생 오시는 분들, 시강생 분들 중에 저랑 안 만나신 분들 1대1 면담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부 방향도 같이 잡고 순공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교육청을 준비하면 교육청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번 기본 이론서에 부록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이걸 하나 함으로써 이거를 넣어서 배송을 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분들과 출판사분 대행해 주신 분이 힘든데, 부록을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식중독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분류표를 개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올해 이제 올해 시험이 끝나고 한 6월쯤에 학생들이 많은 제보가 있었어요. 저의 식중독 분류표가 다른 곳에서 수업 자료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더 붕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오타낸 것까지 그걸 수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식중독 분류표는 예전에는 이제 수강생 아니면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기본 이론서에 바로 먼저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앞면에는 이제 정답이죠. 사실 정답판이고요. 뒷면에는 이제 블럭킹 돼 있는데 아까 저희 학생분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블럭이 뒷장 넘겨보기도 싫다고 그러셨는데 뒷장에 그냥 왜냐하면 앞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뒷장에 신나게 블럭을 씌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 정도로 블럭을 안 씌웠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막 해줬었는데 앞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블럭을 채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쯤 되면 여기에 모두 다 수정펜을 칠하고도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달인이 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도 말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굳이 나 예습해야지 그러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네, 이거 잘 챙겨두셔가지고 물론 잊어버리시면 언제든 학원에 오셔서 요청하시면 되는데 심화 수업할 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OT를 오늘 너무 좀 길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식품위생 수업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짧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욕심이 많아요. 사실은 생긴 건 조금 되게 옆집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사실 욕심이 많아서 올해 이제 경력 경쟁에 21명인데 18밖에 안 된 거 이런 거 자다가도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원을 다 채워야지. 교육청도 다 우리 애들로 다 채워야지. 그래서 필기 합격생 다 우리 애로 채워야지. 그래서 갔는데 다 옆에서 공부하네. 제 옆에서 공부하네. 왜냐면 어디 지역 쓴지 몰랐으니까. 근데 만나서 다 우리 애들끼리 똘똘 뭉쳐서 힘내야지. 이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힘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에 어떤 멘트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갑자기 강호동의 명언을 좀 찾아본다고 하나? 근데 저희 대방고시 원장님 카톡 프로필 제가 어제 이제 제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 카톡에다 이걸 올리면서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프로필을 딱 그 프로필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론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좀 더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던 이 1년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 합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잘 고민하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것 때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OT가 길어져서 10분만 쉬었다가 위생법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